안녕하세요. 저는 장마철 피부건강 한방으로 관리하기 편의 한의사 박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치성 피부질환 전문 한의원 생기한의원 박치영 원장님과 함께 장마철에 피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박치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장마철 피부관리법에 앞서서 이제 피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피부의 어떤 구조나 생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깊이 있는 지식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의 대략적인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알아두시면 평상시 피부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혈관이나 피지샘, 그리고 땀샘, 그리고 신경들이 분포됩니다. 이 진피층에서부터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고.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의 1차 방어벽인 동시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동일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광고나 여성분들이 많이 이해하시지만 지성, 건성, 중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원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네. 크게 피부는 건성, 중성, 지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분 함량과 피지 분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건성 피부랑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가 되지 않는 피부로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염증성 트러블은 적지만 피부 결이 거칠고 각질과 주름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리고 반대로 피부는 수분 함량이 20% 이상 그리고 피지 분비가 가장 왕성한 타입입니다. 흔히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돈다 이런 피부가 지성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건성과 그리고 지성의 중간 지점이 중성 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딱 들어봐도 중성 피부가 제일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중간이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건성은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취약해서 각질도 일어나기 쉽고 이로 인해서 또 상처도 쉽게 생기는 약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히 건선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 건성 습진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가 쉽고요. 반대로 지성 피부는 피부는 건강한 대신에 과도한 피지 분비가 문제가 돼서 여드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성 피부라고 해서 또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잘못된다면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성인 분들이 또 관리를 잘못하면 건성이 되는. 되고. 당연히 그렇게 많이 바뀌시겠죠.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피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 화장품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박치영 원장님 이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요. 장마철에는 피부를 좀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피부가 가장 나빠지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철에 이 고온다습한 바로 장마철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적인 기후 특성상 아주 고온다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음식도 잘 부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부에도 여러 이제 균들이 세균이나 곰팡이 균들이 실제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큰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고온다습한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다른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피부에 피부 상재균, 세균이나 진균들이 활성화되면서 심한 피부 손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은 일조량도 부족해지고 또 광합성을 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햇빛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뭐 햇빛과 피부 건강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보통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 여성분들은 미백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을 하시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죠. 특히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면 요즘 언론에서도 피부에 아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박 원장님 하루에 직사광선을 이렇게 쓰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네. 아닐까 싶어요. 저도 작심하고 점심 때 이렇게 외출을 하지 않는 한 거의 직사광선을 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 나라에 가보면 오히려 탈의를 하고 일광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적절한 일광욕 햇볕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 합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먹는 음식으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햇볕으로만 오로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광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외선이 피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일광욕은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선블락 제품들이 잘못하면 피부에 큰 트러블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마스크 등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영 원장님 최근에 그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 많이 진료하시잖아요. 네네. 요즘 같은 시기 어떤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특히 여름철에 좀 심해지는 몇 가지 피부 질환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지루성 피부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주변 안면부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라든지 등 가슴 부위,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염입니다. 봐서는 네. 여드름인지 안면 홍조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랑 안면 홍조가 좀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네. 심하게 가렵다든지 이제 붉게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또 있습니다. 각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심하면은 진물이 막 이렇게 좀 줄줄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특히 더운 날씨에 땀이 많이 흐르고 그걸로 인해서 노폐물이 피부에 이렇게 흡착돼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습진 환자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제가 다음으로 이제 습진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습진은 이렇게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동전 모양의 화폐상 습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전 모양의 화폐상 습진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은 이제 가슴, 유두 주변으로 습진이 발생하거나 사타구니 쪽 그리고 몸 전신에 걸쳐서 이렇게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발에 발생한 한포진으로 보시면 예? 되겠고요. 네. 사진으로만 봐서는 습진인지 무좀인지 한포진인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무좀은 그러니까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무좀이고요. 습진은 곰팡이균뿐만 아니라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균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포진이라고 하면 이 주부습진이나 습진하고 참 감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포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습진을 이제 한포진이라고 따로 명칭을 하는데요. 주부습진은 손에만 이제 국한돼서 발생하는 반면에 한포진은 발에도 같이 동반돼서 발생할 수 있고 염증의 형태가 맑은 수포의 형태로 이제 초기에 그래서 한포진이라고. 네, 그래서 포진이라는 네. 뜻이 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사마귀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사마귀
사마귀 환자분들 참 많으시죠. 사마귀를 일반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제 피부에 볼록 솟아있는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감기처럼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마귀 사진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형태도 매우 네. 다양하고 이제 나타나는 부위도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무척 심하게 보이는데요. 네, 손에 지금 나타난 사마귀를 보고 계시고요. 네. 손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랑 이제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사마귀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마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좀 자유스러워진 그런 성문화 때문인지 특히 이제 생식기 사마귀 그 곤지름 사마귀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생식기에 이제 발생하는 사마귀를 흔히 곤지름이나 콘딜로마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좀 성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길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근데 뭐 사마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같은 가족분들 중에서는 그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마귀가 이제 생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노인이나 이제 그 노약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잘못하면 크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 이제 수영장 많이들 가시잖아요. 이렇게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물사마귀나 사마귀를 이제 전염돼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기존에 그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부위를 물수건 찜질이나 혹은 이제 찬물 샤워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사전에 초기에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박채영 원장님께서 이제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략적인 많은 피부 질환을 이제 설명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뭐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나 이제 피부의 한 가지 피부 질환쯤은 이제 알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에 피부에 어떤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부를 긁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톱 주변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환부를 긁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2차 감염이 생겨서 특히 이제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에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부위에 이제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전염이 있는 사마귀 같이 전염이 있는 질환일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옷이나 의복 등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사진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 팔뚝 긁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토피 피부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진료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 피부를 직접 긁은 사진이에요. 멀쩡한 피부를. 그래서 왼쪽은 긁지 않고요. 오른쪽만 이렇게 한 3, 4일간 열심히 긁어서 2차 감염을 유도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건강하고 멀쩡한 피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긁게 되면 저런 식으로 2차 감염이나 혹은 세균 감염이 동반돼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초기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환부를 절대로 긁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피부 질환에 있어서 피부 질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려울 때 긁는 걸 이렇게 참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이제
긁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환자분들은 원장님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너무 가렵죠. 너무 가렵고 이제 정말 힘든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 그 부위를 자꾸 긁게 됩니다. 근데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절대 이제 바로 손을 가기보다는요, 물수건 찜질을 하시는 것이 많이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수건을 좀 차갑게 해서 혹은 이제 냉장고에 물수건을 좀 많이 넣어 두셔서 그 부위에 이렇게 수건 찜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좀 억제가 되면서 가려움이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습제를 이제 피부 질환의 어떤 치료제처럼 인식을 하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오히려 이제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인 경우에 그 환부에 보습제를 함부로 바르게 되면 오히려 염증의 배출 혹은 디톡스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보습제만 의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옳지 못한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피부를 긁는 거, 그리고 보습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땀에 대한 부분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치료제처럼 인식하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오히려 보습제를 너무 자주 덕지덕지 바르는 경우에는 피부 자체의 어떤 이제 천연 보습 인자의 생성을 오히려 더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MF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화장품에 많이 이제 첨가가 되는 그런 이제 천연 보습 인자인데요. 이제 화장품 광고에도 주로 등장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 천연 보습 인자가 오히려 보습제를 많이 바르게 되면 내 인체에서는 배출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이제 땀을 흘리게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땀을 안 흘리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치료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땀을 오히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흘려주는 것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부 질환 치료의 디톡스는 땀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땀을 통해서 피부에 생기기 쉬운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배출해 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땀을 건강한 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럼 땀을 많이 빼려면 더운 여름철에 막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건강하게 땀을 흘리는 이런 건강한 땀을 흘리는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죠. 뭐니 해도 가장 건강하게 흘리는 땀은 바로 운동으로 흘리는 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운동이 힘든 경우에는 반신욕으로 흘리는 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제 땀을 흘리려고 하거나 혹은 이불이나 옷을 이용해서 땀을 흘리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피부의 온도에 맞지 않게 너무 자극이 강한 사우나를 하시는 것은 이제 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부를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피부를 긁지 않는 것, 보습제 사용을 줄이는 것,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이제 피부 질환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이거 이외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피부에도 독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맵고 짠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봤을 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들이 피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피부가 좋아지려면 특히 이제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 거는요. 다 아시다시피 물입니다. 물.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물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제 두시고 조금씩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카페인 든 커피를 100ml를 드신다면 탈수되는 양은 110에서 12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지가 않겠죠. 수분의 흡수보다는 배출이 더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체세포, 피부 세포는 체온 36.5도에서 가장 활성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너무 차갑지 않은 음식을 체온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드실 때도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이제 피부에 좋은 과일이나 야채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냉기가 없는 것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토불이죠. 전통적인 어떤 한식 조리법, 발효를 거치거나 혹은 끓이거나 탕으로 드시는 것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평소 식단 관리라든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제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미 피부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치료를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어떤 한 가지 피부 질환이 있었다가 점점 합병되거나 두세 가지의 피부병이 이게 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던 경우에 성장하게 되면서 사마귀가 생기게 되거나요, 혹은 다른 이제 화폐상 습진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아토피로 시작했는데 내 몸에 어느덧 세네 가지의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하나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보다 훨씬 두세 가지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피부 질환에 있어서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죠. 이제 특히 이제 한방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신비스럽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장님 한방 치료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방에서 이제 피부를 치료하는 것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피부 세포를 정상화시켜서 이제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염증이나 독소를 잘 배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약처럼 탕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파우치 형태로 된 이제 물약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알약이나 타블릿 제품으로 이제 복용이 간편한 그런 환약이나 가루약 형태의 어떤 한약을 먹으면서 조금 전에 박근영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함부로 번식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면역약침이나 침치료도 있잖아요. 네, 한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환부에 침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한약제를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직접 환부에 주입을 하는 면역약침 치료를 통해서 피부 질환을 더 이제 효과적이고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죠. 한방도 와보시면 치료를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양의학적인 치료와 한방적인 치료를 동시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름철 좀 좋아지는 피부 질환 중에 건선 있죠. 건선 부분을 좀 생략한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여름철에 이제 일광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되는 질환이 건선인데요. 건선이라는 건 이제 표피 세포가 과도하게 이상 증식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선이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면역 시스템이 혼란돼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이상 반응이 피부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건선 환자분들 보면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이나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하고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건선 관절염, 단순히 어떤 피부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체 전반적인 어떤 면역 체계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내과적인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좀 질환인데 다행히 여름철에는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 여름철 지나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춥고 건조해지면 또 금방 이렇게 또 각질이 생기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이제 좀 좋아질 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했죠. 좀 더 식이요법도 잘 관리하시고 일광욕이나 운동 그리고 땀으로 디톡스를 많이 하셔서 이 건선 질환을 호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자주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조기 치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제 어떤 한두 가지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세네 가지 피부 질환이 합병되지 않았을 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막이라든지 그런 전염성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가족이나 내 지인들의 어떤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가장 먼저 지켜주는 방어선인 동시에 우리 내부 장기의 뭐 이상 변화라든지 뭐 그런 변화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단순히 피부만의 어떤 이제 그런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내부 장기 뭐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느끼시지만 생리할 경우에 이제 생리 주기를 이렇게 따라서 턱 주변이나 혹은 볼 주변에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피부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자궁 건강이나 혹은 또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시원하게 대변을 못한 경우에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내부 건강을 잘 다스려야 피부 상태도 함께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오늘 방송이 참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여름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찬원 원장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